나에게 수많은 소원들을 이루게 해준 방법이 있다. 나는 이 방법을 통해 염원했던 시험에 합격했고 간절히 원하던 회사에 취업했으며 수많은 돈들을 끌어당겼다. 이 외에도 이상형과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었고 남들이 다 안 될 거라고 극구 말리던 유튜브를 시작하여 짧은 시간에 6만 명의 사랑하는 인생 가족분들을 만나게 되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본다면 누구나 내가 썼던 방법을 통해 원하는 소원을 이룰 수 있다. 우리는 보통 소원이 있을 때 뭐뭇이 되고 싶다 혹은 뭐뭇을 갖고 싶다 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대부분은 단순히 일회성에 그치고 그저 잊고 지내게 된다. 그만큼 우리는 일상을 보내면서 수많은 정보들을 접하게 되고 빠르게 시간을 보내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의 소원도 생각의 바다에서 일상의 바쁨에서 순식간에 휩쓸려 가버린다. 그렇다면 바닷물에 내가 바라는 꿈과 소원이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의 뇌는 어떤 것을 반복하며 말할수록 그리고 어떤 것을 지속적으로 적을수록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이 중요하다고 판단된 것을 무의식에서 떠올림으로써 소원을 끌어당기는데 큰 역할을 한다. 이는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호메오스타시스라는 기능 때문이다. 호메오스타시스는 균형을 유지시키려는 성질인 항상성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소원을 거듭 반복하여 확언하고 소원을 직접 글로 쓴다면 그 소원은 뇌에 명확하게 인식이 되고 우리 뇌는 그 소원을 현실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한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간절한 꿈을 현실과 가장 가깝게 만드는 방법들을 탐색하는 메커니즘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자신의 꿈과 소원을 지속적으로 말해주고 들어주고 확언을 통한 반복들 그리고 지속적으로 소원을 글로 쓰는 것은 꿈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하다. 나에게 수많은 일기장들이 있다. 언뜻 보기에 평범해 보이는 이 일기장들은 단순히 일기장이 아니다. 이것은 나의 미래가 적혀있는 일기장이다. 나는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끌어당김 일기장에 쓴다. 아주 구체적이고 즐겁게 쓴다. 끌어당김 일기장이라고 해서 색다른 일기장이 아니다. 그저 어떤 노트나 아니면 자신이 좋아하는 노트에 끌어당김 일기장이라 이름 붙이면 된다. 미래에 대한 일기를 쓰면 쓸수록 나의 꿈은 점점 구체화된다. 갈수록 구체화되는 나의 꿈은 결국에 현실로 만들어진다. 그렇기에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미래를 살고 싶다면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바로 끌어당김 일기를 쓰는 것이다. 이것을 쓰게 되면 쓰는 대로 당신의 미래는 만들어진다. 끌어당김 일기는 자신이 바라는 미래를 상상하며 미리 일기를 쓰는 것이다. 어떤 것이든 써도 상관없다. 불가능하게 보이는 목표도 자신의 마음만 확실하고 끌어당길 자신감과 믿음만 있으면 된다. 갖길 원하는 돈, 경제적인 여유, 풍요, 갖고 싶은 차, 집, 가정의 행복,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 등 그 무엇도 상관없다.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쓰면 된다. 끌어당김 일기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원하는 미래의 꿈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적는 것이다. 즉, 현재형, 미래형이 아니라 완료형으로 적는 것이다. 예를 들어 좋은 집을 갖길 원하는 게 꿈이라면 나는 앞으로 좋은 집을 살 것이다. 이게 아니고 그토록 원하는 좋은 집을 가져서 행복하고 감사하다. 이렇게 적는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 결혼하는 게 꿈이라면 이상형의 연인을 만나 결혼하고 싶다가 아니라 나는 이상형의 연인을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다 라고 적는 것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에서는 소원을 요청한 후 이미 받았다고 확신을 가지라고 말한다.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한 의심과 걱정들은 소원을 끌어당기지 못하게 만들기에 이미 받았다고 생각하고 굳게 믿는 게 아주 중요하다. 끌어당김 일기를 미래에 일어날 이력서처럼 써도 아주 좋다. 50년 후의 약속을 쓴 작가 이원설은 끌어당김 일기를 잘 이용했는데 자신의 자전적 소설에서 이렇게 밝혔다. 나의 미래 이력서에 의하면 나는 1960년에 박사학위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비록 1년 늦었지만 그 비전은 실제로 성취되었다. 나는 34살에 한국문교부의 고등교육국장이 되었으며 39세 되던 1969년부터 이미 단과대학 학장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51세에 모 대학교 부총장이 되었고 54세에는 다른 종합대학의 총장이 되었다. 꿈의 실현은 내가 글로 적은 비전보다 여러 해 앞당겨진 것이다. 이렇듯 자신이 만들고 싶은 미래를 이력서처럼 최대한 구체적으로 자유롭게 쓰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다. 나는 몇 살에 무엇이 되고 무엇을 하였다. 그리고 다른 몇 살에 무엇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어떤 꿈을 성취하고 싶은 나이와 구체적인 목표들을 적으며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믿으면 된다. 끌어당김 일기의 또 다른 큰 힘은 막연하고 추상적이었던 꿈들을 구체적인 꿈으로 변화시켜 준다는 것에 있다. 추상적인 꿈은 자신에게 끌어당기기 아주 힘들다. 막연히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한들 너무나 추상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에 크게 와닿지 않을 뿐더러 꿈을 이루기 위해 내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 즉, 아무런 이정표나 나침반이 없는 상태의 꿈이기에 그 꿈이 이루어지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반면에 구체적인 꿈은 완전히 다르다. 구체적인 꿈은 마치 나침반이 있는 것과 같고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정표가 곳곳에 있는 것과 같다.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점점 그 꿈에 가까워질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꿈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도 구체적인 꿈은 꼭 필요하다. 끌어당김의 핵심은 머릿속에 자신의 꿈을 그리는 심상하에 있는데 추상적인 목표를 심상화하려고 하면 잘 되지 않을 뿐더러 그 방향을 못 잡게 되어 자신의 배가 바다 한복판에 덩그러니 있는 것과 같다. 반면에 구체적인 목표는 그만큼 머릿속으로 상상하기 쉽고 더욱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화함으로써 실제로 자신의 현실에 꿈을 끌어당길 수 있게 된다. 바다 한복판에 덩그러니 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배에 모터가 달려있고 어디로 가면 되는지 방향을 알고 있는 것과 같다. 그렇기에 우리는 끌어당김 일기를 쓸 때 반드시 구체적인 목표를 적어야 한다. 끌어당김 일기. 어쩌면 간단해 보이는 이것은 놀라운 힘이 있다. 자신이 간절히 바라는 구체적인 미래를 뇌 속에 단단히 각인시켜 줌으로써 더욱 강력한 끌어당김을 만들기 때문이다. 자, 당신은 이제 간절히 원하는 소원을 끌어당기는 최고의 방법을 알게 되었다. 지금부터 끌어당김 일기장을 만들자. 그리고 쓰자.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당신의 소원이 현실로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쓰면 된다. 당신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당신은 할 수 있다. 반드시.